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5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스위스에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가 관세 통상 관련돼서 회담을 하기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서로 인식하고 풀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회담을 할 것이고 그 회담 장소가 상당히 의미가 있게 되죠. 보통 제3국에서 많이 하죠. 사우디라든가 스위스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서울 회담을 좀 정치권에서 시도를 해보았으면 어땠나 하는 동영상과 쇼츠를 올렸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렵고 전국이 어려운 것은 그러한 어떤 세계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전국과 경제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서민들한테 10만원 이렇게 20만원씩 주는 것도 물론 어려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지만 넓게 봐서는 그런 정치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효과가 있는 거죠. 좀 아쉽습니다. 이미 지나가서 이제 돌이킬 수는 없고, 저는 그 스위스 회담이 결정되는 걸 보고 만일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다면 김영삼 대통령이 좀 대차하신 분이죠. 김대중 대통령님은 해안이 좀 있으시고 그런 대참과 해안을 가진 지도자가 의회주의자들 아닙니까? 두 분이 정치나 경제 면에서 대국적인 해법을 좀 찾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정치권이 자신을 지키기에 이렇게 바빠 보여요. 저는 대권 후보들도 물론 국민과 국가를 말씀하시지만 자신 하나 지키기 바쁜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어제 옥천에 이재명 후보가 왔다는 것 같아요. 저희 쪽 상권이 아니라 그 아래 그 블럭에 왔다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의 그 중소 지역을 다니면서 민생을 보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발표가 있었죠. 5월 15일 서울고법 재판을 6월 18일로 연기하는 거로 발표가 또 있었는데 보수 진영이 지금 후보 단일화를 놓고 갈등을 하는데 양 진영이 선의의 경쟁을 하시고 정책 또 중요한 시점에서의 의사결정 그런 부분에 경쟁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환율이 많이 연위에 떨어졌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1396, 대만이 29.9.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요. 안정은 찾아가야 된다고 하나요? 환율이 오르는 게 꼭 그렇게만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환율이 내려와서 원화 가치가 이렇게 절상이 돼서 상승을 한다면, 첫 번째로 외환 위기 이런 것들은 조금 벗어나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환율이 내려온 거에 대한 반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대만 생보사의 어떤 해지 대안으로서의 원화 시장이 일시적으로 환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대만이 미국하고 관세 협상하면서 절상하는 쪽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한 반사적인 부분이라, 저는 뭐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외환 관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1,400원대에서의 환율인 4,090억 달러라고 하는 외환 보유고로는 걱정이 좀 된다. 그리고 CDS 프리미엄이 4월 8일인가 44%까지 갔죠. 코로나 때 60 갔는데 3월 8일인가에 32였는데 44까지 갔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거죠. 30, 한 5, 6% 올랐으니까. 이게 국가 그게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국가 경쟁력으로 화폐 가치가 상승을 해야지, 그러지 않은 화폐 가치의 상승이나 환율 하락은 일시적이고 해외 자금이 들어오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8일과 9일 사이에 관세나 무역, 통상과 관련되지 않은 지각을 변동시킬 발표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관세 정책을 취임 100일 정도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많이 좀 떨어지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 그룹적인 움직임, 세계 국가들의 그런 거에 대한 위기를 느껴서 관세라고 하는 이슈를 새로운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러면 과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지각을 변동시킨다? 그런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뭐 선언을 한다? 아니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미국 영토로 선언한다? 뭐가 있을까요? 중국과의 어떤 극적인 타협을 발표할 것인가? 아니면 달러가 위기를 느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하고 나서 바로
부채 한도를 없애달라고 의회에 얘기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결국은 옐런 전 재무장관이 너무 많은 달러를 발행해놔가지고 그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지는 거죠. 제가 뭐 동영상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 2년 동안 트럼프 정권은 옐런의 그 밥상 설거지 하느라고 정신 없을 것이다. 계속 채권이 돌아오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외화 표시 그러니까 달러 표시 채권이 발행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수요가 없어서. 그러니 공급 초과하니까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선언.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동안 이민자에 대한 추방 의사를 많이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대한 정책 지원금도 중단하고 이민자 정책에 대한 변화. 아무튼 세계의 어떤 생태계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그런 발표라고 하니까 현재 행정부가 대행 권한체제 아닙니까? 사회부총리 선제적으로 먼저 정보를 습득을 해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구심점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도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기가 좀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익이 손실되는 그런 것은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그 지도자가 의사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전문가, 각 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20대까지의 대통령을 보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왔던 좋은 점과 또 옳지 않았던 결정을 잘 되새겨서 어려운 국가 상황을 극복을 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여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